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말은 아주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 각도기 TV, 부족한 저희 증시 각도기 TV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홍익희 선생님하고 주말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담 프로그램을 올려드렸는데, 와, 다시 모실 수 있게 성원해달라고 댓글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180개만 돼도, 사실은 200개 얘기했지만 180개만 돼도 또 모시려고는 했었는데, 300개가 넘어 400개를 향해 가는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부족한 채널인데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셨으니까 홍키 선생님 꼭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연타로 재미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시각도기 TV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도기마을 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 도기마을 분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레이엄 도드마을에서 따온 거예요. 그레이엄 도드마을, 워렌 버핏이 강의했던, 대학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레이엄 도드마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높은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거둔다는 것. 이것은 특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고, 투자 이론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증시각도 TV가 작지만 바라는 바는, 저희 TV를 보시는 분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치를 얻고, 그리고 또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랬기 때문에 저희가 도기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채널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그레이엄 도드마을도 미국에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거든. 걔네들도 조금이야. 그래서 어차피 투자해서 성공하는 그룹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래서 그냥 도기마을하고 소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 한 2주간의 경험을 해보니까 채널이 저희가 아주 소소하잖아요. 소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분들 패널 모시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큰 힘 받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초대 손님 모시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데요. 여러분, 주말에 홍king 선생님 강의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 투자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주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대담. 토요일은 재밌었고, 한국의 무역 관련해서 그거 얘기를 좀 계속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이제 직접 우리 한국 투자에 있어서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저하고 아주 시너지가 많이 잘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는 많은 분들하고 서로 나누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채널을 키워주신다면 좋은 분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강요는 하진 않겠습니다. 되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많은 보신 분들이 생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번 주 한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어떻게 환율이 돌아갈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위안화는 6.6 위안, 달러당 6.6 위안에서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봤어요. 지난 1주 넘게 6.7이 깨지면서, 그리고 6.7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그게 깨지면서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밟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를 관리하는 당국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브레이크가 6.6에서 강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고요. 6.6을 지키려고 하고, 한국은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주말의 흐름을 보니까 1110원에서 브레이크가 뭔가 밟히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너무 빠른 원화 강세를 허용치 않겠다라는 모습이 약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1110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110원에서 1100원 정도겠죠. 이 라인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11월 달에 외국인 주식 산 거를 감안해서 보자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원화 강세 흐름이 그냥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고 곰곰이 한번 봐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호키 선임하고의 대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에 지금 외국인 달러가 들어오는 건 어디로 들어와요? 첫 번째 무역수지 흑자로 들어옵니다. 무역수지 흑자로 50억 달러 이상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주식 시장에서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4조 달러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유출세로 가면 월간 기준으로 10조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100억 달러잖아요. 100억 달러. 거의 100억 달러. 막 90억 달러, 뭐 80억 달러 이렇게 되는데 100억 달러면 지금 저희가 주말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국 주식시장으로 15억 달러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번 달에만 30억 달러가 넘게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게 어떻게 삼성전자는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고점은 외국인들의 달러 자금 유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요것과 연관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미국 시장 얘기하고 다시 한국의 채권 시장으로 넘어올게요. 미국 시장 정리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미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부양책 마련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제가 시장을 잘 예측은 못합니다만 이건 너무나 뻔한 예측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현재 구도는 뭐냐? 백신에 의해서 심리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의 사용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죠. 빨라봐야 올해 연말 또는 내년 1분기죠. 빠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가 지금 공동화,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부스팅으로는. 엔진이 없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이 구간에서 부양책이 마련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양책이 마련이 안 나왔을 때 기대감의 가시권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 만들어져, 백신 만들어져, 곧 이거 대하는 가시권이 있을 거예요. 이 가시권으로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요 영향권에서 움직일 겁니다. 백신과 부양책의 영향권에서 움직일 건데 그 전에 제가 보기엔 아직 그 가시권 소위 말하는 대기권 들어가듯이 그 대기권 아직 못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시권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예. 근데 지금 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하고 우리 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하고의 말이 계속 안 맞고 있어요.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약간 버벅버벅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도 우상향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양책발이 다하는 기존에 1차, 2차, 3차, 4차 돈을 뿌렸잖아요. 이 돈을 뿌린 것들이 마감이 되는 효과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는 지표들이 꺾여 나올 테니까 지표들이 꺾여 나오면 거기에 충격을 받겠죠. 즉 부양책과 이쪽 백신의 가시권에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 시장은 대략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양책 전에 기존 부양책으로 올라오던 경기가 꺾이는 순간 시장은 버벅버벅 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 부양책을 빨리 만들려는 또 압력이 되겠죠. 이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하나 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 사건이 나쁘지만 요 나쁜 것 때문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황들은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 한국의 투자자들이나 미국의 투자자 모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양책의 규모가 얼마가 될 거냐잖아요. 부양책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인데 이 얼마가 되느냐가 직결적으로 어디에 연결을 미친다? 네, 일요일 우리 대담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부양책 사이즈가 미국 어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채권 시장. 부양책 사이즈가 크면 어떻게?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부양책 사이즈가 작으면 채권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부양책 자체는 채권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올랐죠. 이미 오르긴 했어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0.898, 뭐 이 정도, 0.9% 가까운 상황이니까 연중 지금 가장 높은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양책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다음 국면을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자, 채권이 약세면 어떻게 될 것이냐요. 미국 시장에서 채권 시장 굉장히 주식 시장은 더 큰 시장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모두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기조적 약세로 간다. 지난 주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토요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시황에서 아침 미국 마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제 채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정도에선 방어될 거야. 이런 분위기잖아요. 전문가 말씀을 그래서 인용을 드렸잖아요. 0.8에서 1.2% 정도에서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근데 하방이 확 열려 있는 거잖아. 금리 채권 가격은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네. 더 자세한 여기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증시각도계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다 보시면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매번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위쪽으로 많이 열고 있잖아요. 즉 채권 시장 약세라는데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조금 약간 채권 참여자들이 약 반쯤 분위기가 약간 절망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미국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보유자들, 즉 채권 시장이 이렇게 크면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은 달러 보유자들이랑 마찬가지인데, 그쵸? 달러 채권이니까 이 달러 채권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떤 흐름이 나타나죠? 중국의 국채 시장에 상당히 많이 달러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달러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뭐 그냥 시장 참여자로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상황을 봤는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채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 8월 달에가 거의 금리가 저점 즉 채권 최강세였는데 그 당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5가 깨지고 말고 막 이랬어요. 0.5%였거든요. 지금 0.9%까지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 한국의 그 5년물 한국의 10년물은 거래가 너무 없다고 하니 5년물 한번 땡겨왔어요. 5년물은 얼마였느냐? 5년물 금리는 1.04%였어요. 1.04%. 자, 근데 아까 미국 국채 0.5, 우리는 1.04, 한 0.54bp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55bp 정도? 그 정도 차이 나요. 0.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상황 어떻냐? 미국 10년 국채물 금리가 0.9 정도 되죠. 0.9인데 한국의 5년물 금리는 1.3 정도 됩니다. 40bp 차이. 폭이 줄죠? 폭이 줄어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투자자들, 달러 보유자들이 채권 시장을 미국도 사고 한국도 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가 되는 미국 국채 금리 따라가니까 특별히 한국 시장은 한국 국채 금리는 전부 그냥 미국의 그냥 거울이야, 거울. 미국 올라가면 올라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같이 항상 이런 식인데 현재 분위기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덜 올라가더라 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지난 8월달 이후에 흐름들을 보니까 특별히 최근 한 달간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안을 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의 매수와 진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일단 가격적으로는 보인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의 가격적으로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주식시장. 자, 지난주까지 4조 이 정도 샀으면 정말 많이 샀으니까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온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미국의 자본시장의 상황들과 완전히 다 떼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연관이 있다면
미국의 자본시장 상황과 한국의 외국인 유입이 연관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서 그래서 부양책 말씀을 드렸고 부양책과 채권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다 그려지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죠. 미국 부양책 사이즈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미국 부양책 사이즈가 민주당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사이즈가 커진다. 즉 2조 달러 정도 수준으로 커진다. 그러면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 상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느냐. 그걸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달러 보유자들 채권을 보유자들 달러 보유자들 입장에서 미국의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양상, 금리가 올라가는 채권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이 양상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러면 11월 달에 외국인들 매입이 기존의 채권 시장에는 이미 들어왔고 주식 시장까지 위험자산까지 들어오는 이 상황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물론 미국 채권이 안 좋으니까 한국 채권으로 들어오고 중국 채권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거는 뭐 그냥 돼요. 그냥 되지만 주식시장은 뭐가 하나 더 발판이 있어야 돼요? 위험 선호도에 대한 발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위험 자산을 투자해도 괜찮다는 판단, 이게 하나 더 서 있어야 되죠.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언제 생길까요? 이거 투자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안심,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11월 달에는 그것들이 일부 제공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미국 지표들 16일에는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리차드 클라라달 연방준비제도 부의장께서 연설을 합니다. 17일에는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 10월 수출입 물가가 미국에서 나오고 월마트 홈디포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18일에는 10월 신규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 타겟이 있습니다. 19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오고요.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와 캔자스 연은 제조업 지수, 10월 기존 주택 판매 등이 발표하고 연은 총재 중에서는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왜 저희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네, 자금줄을 쥐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월요일 한국 장전 증시각도의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봤으면 좋겠는데 대형주가 잘 가면 중소형주도 잘 못 가요. 한국 시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 시장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